샌프란시스코 플랫폼 투어 1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마존의 오프라인 실험 현장을 볼 수 있다. 구글에서 아마존의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아마존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복합적인 기술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실제로 수익을 거두는 분야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하이테크가 접목된 사업입니다. 시애틀이 본사긴 한데 샌프란시스코야말로 미국 플랫폼 사업의 중심지다. 그런 만큼 샌프란시스코 시내에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아마존고 매장과 2017년 인수한 홀푸드 마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고는 쉽게 말해 하이테크 무인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대폰에 아마존고 앱을 설치하고 아마존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개찰구 같은 곳에 QR코드를 센싱하고 입장하면 쇼핑이 시작됩니다. 인테리어가 편의점과 유사하죠. 실제 진열되어 있는 상품도 편의점과 유사합니다. 기술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물건을 집어요. 쇼핑이 끝나고 나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앱으로 계산서가 자동으로 날라옵니다. 마치 도둑질을 하는 것 같죠? 이 기술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마존이 기술 원리를 100%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일단 천장에 카메라가 수십 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센싱을 통해 입장한 고객을 추적하면서 미친듯이 촬영을 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고르죠. 고객이 물건을 손에 가져다 대는 그 순간에 이를 확대하여 어떤 물건을 집는지를 포착합니다. 센싱을 통해 판별을 하죠. 그럼 입장한 제가 정말 그 물건을 집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교집합의 원리예요. 매대에도 카메라와 전자저울을 설치하는 거예요. 무게가 낮아지든 이미지에서 물건이 사라지든 교집합의 정보를 모아서 제가 그 물건을 집었다는 걸 점점 확신하는 거예요. 이 신뢰도를 높일수록 아마존고의 정확성은 높아지겠죠? 아마존고에서 쇼핑을 하려면 아마존에 반드시 가입이 돼 있어야 하고 로그인 한 채로 태깅을 하고 입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입될 수 있는 포인트는 그 회원이 그동안 아마존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를 토대로 상품 선택의 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이죠. 기가 막힙니다.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 매장에도 규칙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이 집은 물건을 남한테 주면 안 됩니다. 매장 안에서 집은 물건을 친구의 장바구니에 넣으면 후처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료 장바구니를 판매하는데 저 장바구니도 자동으로 결제가 될 줄 알았는데 카메라가 저 아이템을 센싱하진 못했어요. 공짜로 하나 겟했죠. 현재 대중에게 오픈하기는 했지만 불완전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다음은 홀푸드 마켓으로 갑니다. 홀푸드 마켓과 비슷한 게 한국에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좀 뭐가 애매하다. 여기는 유기농 식재료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약간 고급 컨셉의 식자재 마트예요. SSG 마켓이라고 하긴 대중적이고 몰가라고 하기엔 더 크죠. 하나로마트? 아니고 마켓컬리의 오프라인 파인이라고 해야 되나? 2017년도에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을 인수했어요. 실제 방문을 해본 바로는 아마존의 흔적이 강하게 느껴질까? 그건 아니다. 실내에 아마존이란 말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있다. 바로 프라임이다. 프라임은 아마존의 전량 유료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연회 $119, 우리 돈으로 무려 14만원 가까이 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예요. 프라임은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이트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세워 대박을 낸 아마존의 개국공신 같은 존재죠. 로열티 마케팅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가두리 양식처럼 아마존 써본 사람은 계속 써보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홀푸드 마켓에 이 프라임이라는 멤버십 마케팅 장치를 심어뒀어요. 가장 쉬우면서도 직관적인 프라임 딜입니다. 마트 안에서 구경을 하다 보면 어떤 상품은 싸게 팔아요. 단 프라임 회원에게만. 매우 직관적이죠. 품질 좋고 저렴한 물건을 프라임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거. 멤버십 마케팅 기본 중의 기본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프라임 only, 프라임 회원만 이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갔던 매장은 샌프란시스코 캐스트로 스트리트 근처에 있던 매장이었는데 현지에서 20년 넘게 산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좀 홀푸드 마켓? 프라이스에서 좀 비싸다. 잘 안 가고 트레이더조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음료 좀 사면서 초밥 도시락을 하나 먹고 나왔는데 세일하는 거 샀는데도 꽤 비쌌어요. 손님들의 행색을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좀 잘 나가는 직장인들이 와서 장을 보는 느낌이었다. 아마존고와 홀푸드 마켓이라는 이제 아마존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사업 두 가지를 봤죠. 온라인으로 대박친 아마존이 왜 오프라인으로 발을 뻗었을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좀 특수한 게 우리나라는 IT 친화적인 면이 커서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율이 미국 대비 10% 이상 높다. 역으로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IT가 발달한 나라에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한국보다도 낮다? 이건 월마트가 죽지 않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물건 직접 보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싸게 편리하게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존도 온라인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역으로 오프라인으로 뻗어나가려는 시도다. 결국 이들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되는 곳은 다 진출하고 연결을 해두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비슷한 모델이 딱히 없다. 우선 온라인을 평정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존이 하는 서비스는 거의 그대로 하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마트나 롯데가 O2O라고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입을 하자면 롯데가 유료 멤버십을 런칭해서 자사의 독점적인 혜택을 롯데마트든 롯데백화점이든 롯데닷컴에서든 활용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롯데에서 돈을 못 쓴다고 죽는 게 아니라 신세계든 온라인이든 대체제가 너무 많다. 그만큼 고객을 가두리 안에 가둬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고 방문했을 때 제가 별 준비 없이 방문했는데 제가 이미 아마존 회원이었고 손쉽게 로그인을 하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저 아마존 안 쓰거든요. 이미 한국에 사는 저한테도 아마존 쇼핑 경험을 여러 번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아마존의 쇼핑 경험이 국경을 뛰어넘는 강력한 플랫폼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